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거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제 그 사법 심사가 가능하냐, 이런 이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합니다. 법조인으로서 과연 이제 그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법원이나 검찰에서 이게 적법, 부적법 이게 그 심사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가 확고하게 있는데 이걸 소개하는 게 방송이 별로 없어요. 이미 우리 언론이나 방송도 그 좌편향대가 무조건 이게 뭐 불법이다 계엄 선포 이러면서 이게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뭐 내란이다 직권남용이다 떠드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부터 제대로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미국 최근의 트럼프 미국 대법원 판례까지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는 확고합니다. 계엄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자막으로요, 우리 79년, 64년 여러 이제 그 판례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가 바뀐 게 없어요. 계엄이 40년 만에 계엄이 되니까 대법원 판례는 이제 제가 한번 이게 타당한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이거는 이제 자막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1979년 판결입니다. 대법원.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의 수반이며 국군의 통수자인 대통령이 재반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서 그 재량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이 상당하다는 판단 밑에 이를 선포하였을 경우 그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선포에 당 부당을 판단할 권한과 같은 것은 헌법상 계엄의 해제 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선포가 당연무효의 경우라면 모르되 사법기관이 법원이 계엄 선포의 요건의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한 바가 못 된다. 이게 확고한 판례입니다. 여기에 구구절절이 옳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 토시하는 뭐가 이게 틀립니까? 뭐가 하나 틀립니까? 계엄 선포. 저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의 수반인 그리고 국군의 통수자인 대통령이 재반의 객관적 상황을 비추어서 지금 이게 워낙 심각한 상황이니까 부정선거나 국회의 국정마비 이게 워낙 심각하다 이래서 선포했을 때 이거는 이제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결국 그 계엄 선포가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거는 정치적 기관이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해제 요구하면 해제하는 거고 국회에서 옳다 하면 해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법권의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교과서에 사법부라서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사법권의 한계로서 권력 분립상 한계가 있습니다. 권력 분립상 고도의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이걸 사법부가 판단을 못하는 이게 권력 분립상 사법 내재적 한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구구절절이 따라서 이번에 대통령의 계엄도요.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걸 판단할 문제지. 제 말은 검찰이나 법원이 사법적으로 계엄이 부당하다 또는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확고한 대법원의 판례 아닙니까? 대법원 판례가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 말은 이걸 왜 전부 부당하다 왜 이렇게 떠드느냐고. 법원에서 지금 대법원에게 정치적으로는 주장할 수 있지 법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정치적으로 우리 떠들 수 있는 나도 이거 부당하다 정당하다 정치적으로 떠들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이나 국회가. 그런데 법적으로 그들에게 판단하는 거는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 이게 확고한 판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국 판례도 하나, 그 유명한,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2024년 7월 1일, 그러니까 최근의 판례예요. 얼마 전에 2024년 7월 1일 트럼프하고 미국 때 판결이에요.
미국은 이제 이름을 붙이거든요. 미국 연방 대법원이 그 트럼프 대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 대 미국 이런 데 그 판결입니다. 이게요 어떤 사건인지 개요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개요는 이제 이거 2021년 1월 6일이에요. 그 기억나실 거예요. 2021년 1월 6일. 그때 아마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졌잖아요. 바이든한테. 근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주하에 그 사주는 했다고 칩시다. 그때 트럼프가 이제 선거 지니까 막 부정선거 의혹도 있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부정선거 의혹 많아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정선거 없는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래요. 지금 트럼프가 그냥 안 두겠다잖아. 자기 대통령 된 부정선거 다 캐겠다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더군다나 이게 명분이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요. 내가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부정선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순수한 거예요. 보통 사람 내가 당선되면 끝났지. 근데 총선뿐만 아니라 내가 당선된 대선에서도 이게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순수한 부정선거는 뿌리 뽑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때 2021년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주하에 폭도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했죠. 그거 기억나시죠? 그때 그 바이든 당선을 공식화하지 못하도록 그때 인서렉션 이게 내란이에요. 진짜 이게 내란이 난 거예요. 맞잖아요. 그때 장면 기억나고 막 난입해가지고 이게 트럼프가 인정 못하게 대선 불복이죠. 그때 내란 인서렉션 사건이 발생해서 그때는 어마어마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국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총기도 안 가져. 이거는 경고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근데 그때 미국은요 5명이 죽었어요. 5명이 죽고 그 다음에 그 174명의 경찰이 부상당했어요. 174명 5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났겠죠. 실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이요. 우리 보수 쪽에서 아마 4분인가? 보수 쪽에서 돌아가신 분이 그거 보도도 안 하잖아요. 이것도 언론이 너무 편파적이야. 우리 좌파는 그때 백남기 뭐 농민인지 아닌지 뭐 제가 모르겠는데 시익구인지 한 명 가지고 몇 년 동안 떠들었거든. 좌파들은 집요합니다. 집요해. 근데 우리 우파 그때 그 4분인가 아마 억울하게 돌아가 탄핵 반대 집회하다가 근데 그건 또 보도도 안 해. 하여튼 그때 5명이 죽고 174명이 부상당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미국 대법원 역사상 획기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미국 대법원 역사상 그때 미국 연방 대법원은 뭐라 했냐? 그게 올해 7월 1일 트럼프 대 미국 이런 데 판결인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 했냐 판결의 요지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 행한 행위는 이거는 이게 official act 행동이니까 official 이 말은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 행한 행위 official act 이거는 절대적 absolute 절대적 absolute 절대적 immune 면책 절대적 면책 immune 이런 게 기념비적 판결을 선고한 겁니다.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에 행한 행위는 절대적 면책 이게 그 대통령의 책임 면책 이런 데 그 획기적인 판결을 내려가 트럼프가 지금 이제 그 대통령직을 수행 이럴 때부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내란보다 더 심한 겁니까? 더 심한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대선에 지니까 그의 불복으로 완전히 폭도처럼 돼가 완전히 증거해가 5명이 죽고 경찰이 174명이 부상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가 이게 기소가 됐잖아요. 기소됐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요.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 행한 행위는 절대적 면책이다.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직무 수행 중 행한 행위가 아닙니까? 직무 수행 중에 행한 행위 맞죠?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절대적 면책 아닙니까? 이게 뭐 어디 우리 법원이 뭐 위협하다, 계엄이 적법하다 이렇게 사법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까?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죠.
지금 계엄에 정당하는 사람도 10몇 프로테이지는 자가도 있습니다. 국민들 중에 있어요. 그러고 그걸 떠나서 이건 정치적 문제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왜 했니 계엄 뭐 할 수 있지 이렇게 싸울 문제지, 이게 사법적 잣대로 계엄이 부당했다 또는 정당했다 이렇게 사법적 잣대로 갈 문제 아니라는 게 대법원 확고한 판결이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그 트럼프 판결도 대통령의 직무수행 중 행한 행위는 절대적 면책이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럴수록 법원이 냉정함을 되찾아야 돼요. 법원도 정치 바람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우리 법원이요 중심을 잡아 법치에 따라서 판단해야 돼요. 사법부라서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통치행위에 대해서 왈왈 법의 잣대로 위법적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대통령이 베트남에 파병을 해가 전쟁을 한다, 또는 북한하고 전쟁 선전포고를 한다, 또는 원점을 타게 한다. 이게 법적으로 정당합니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이게 따질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때 북진해 국군 38선에게 돌파해, 이게 법원에서 그거는 대통령 명령이 불법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희생도 많이 나오게 38선을 돌파합니까?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나요?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상권 분립의 내재적인 사법부의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이게 대법원 판결 아닙니까? 이게 판결 아니에요. 이런 어떤 선전포고나 정치행위나 또는 계엄행위나 또는 YS 때 그때 우리 긴급 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확 했는데, 그때 법원에 재판 걸어가 법원에서 아니 왜 갑자기 금융실명제 해? 불편하게 이거 위법하니까 취소해,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저는 없다 봐요. 이게 제가 법조인으로서 양심입니다. 정치적으로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민 누구나 정치적으로 이게 잘못됐다, 저 윤석열 왜 저래, 정치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법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했는데도 대선 불복 5명이 죽고 그래도 이게 면책이다,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우리나 그게 사법부의 한계는 비슷하거든요. 교과서 똑같아요. 독일이나 미국이나 다 로마법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한계가. 따라서 저는 이번에 계엄의 당부당, 이거는 정치적 영역에서 국회가 판단할 그까지 인정, 존중. 그러나 검찰이나 경찰이 또는 법원이 사법적으로 불법, 적법 이렇게 판단할 이런 사안은 아니고, 이건 우리 대법원 판례까지 제가 소개했기 때문에 그 판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판례가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로 모든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계엄에 대해서 당부당을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모든 교과서에 나오는 판례고 이게 세계적인 판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